안녕하십니까. 첨단 기업들의 환경을 분석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제조업계의 워너비, 슈퍼을 등으로 불리는 ASML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AI와 자율주행, 그리고 데이터 중심 사회로 빠르게 사회가 재편되면서 고성능의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고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바로 반도체 회로의 선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회사가 좀 더 미세한 회로 패턴을 그릴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 제조한 반도체의 성능이 좌지우지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의 시대, 데이터의 시대에서 초미세 선폭의 반도체는요, 필수품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미세 선폭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단 두 회사가 존재하고 있죠. 바로 TSMC와 삼성전자입니다. 두 회사 모두 3나노 공정의 개발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TSMC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나노 양산이 가능한 공장을 이미 착공한 상태입니다. 삼성 또한 GAA 팻을 이용한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냈고요. 그리고 현재 5나노 이하 선폭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역시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와 TSMC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반도체 선폭 미세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폭 미세와 경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선폭 미세와 경쟁의 한가운데에 ASML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ASML은 반도체의 회로 패턴을 실제로 구현하는 리소그래피 공정, 즉 노광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노광 장비를 제조하는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1984년 필립스와 ASMI의 합작으로 설립된 ASML은요, 2010년을 기준으로 하면 리소그래피 장비 업계에서 64%의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10년이 지난 2020년 현재에는 리소그래피 장비 업체에서 거의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85%의 점유율을 잠식한 상황입니다. 노광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니콘, 캐논 등의 업체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일본 노광 장비 업체들과의 경쟁을 끝내고 압도적으로 세계 1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술을 ASML에서 개발해 냅니다. 트윈 스캔이라는 기술이에요. 이것을 개발함을 통해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트윈 스캔 기술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반도체 노광을 하기 위해선 웨이퍼의 어느 위치에 노광을 할지 결정하는 얼라인 공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광학적 이미지의 높이를 결정하는 작업인 레벨링 작업을 시행을 합니다. 이후에 노광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때 트윈 스캔 기술은요, 스테이지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 스테이지에서 노광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한 스테이지에서는 얼라인과 레벨링을 진행을 함을 통해서 작업 속도와 작업 효율을 2배로 높인 기술을 바로 트윈 스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윈 스캔 기술이 개발되면서 ASML 노광 장비의 작업 효율이 일본 니콘과 캐논의 노광 장비에 비해서 괄목할 만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트윈 스캔 기술은 시장에서 ASML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노광 장비 업체들을 수렁으로 빠뜨린 사건이 2010년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ASML이 슈퍼을이 되는 데에 지대한 공을 세운 EUV 노광 장비가 2010년도에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이후 2013년 광원 제조업체인 사이머를 인수하면서 좀 더 미세하고 정밀한 패턴의 구현이 가능하게 하는 초석을 쌓게 되죠. 그리고 2013년에 사이머의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2세대
EUV 노광 장비를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15년에 3세대 EUV 장비를 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EUV 노광 장비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EUV 노광 장비를 개발하는 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고 앞으로의 수요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느낀 일본 업체들은 EUV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ASML의 미래를 보는 눈은 정확했고요. 지금은 2010년대에 쏟았던 그 개발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열심히 수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공급 업체로서 말이죠. 반도체 미세화의 필수 장비 EUV의 세계 유일 생산업체 ASML이 가진 강점과 기회, 그리고 또한 약점과 위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SML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공급 업체라는 점입니다. 그 어떤 강점도 이 강점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EUV 노광 장비는 기존 노광 공정에 사용하던 KRF 불화 클립톤 광원이나 ARF 불화 아르곤 광원에 비해서 월등히 얇은 파장을 가집니다. 약 14배 이상 얇아요. 불화 크립톤, 즉 KRF 광원의 경우 248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집니다. 그리고 ARF, 불화 아르곤 광원의 경우에는 193나노미터의 파장을 가지죠. 그렇지만 EUV 광원은 13.5나노미터 파장으로 기존 파장들에 비해서 극히 미세합니다. 따라서 EUV 장비는 7나노 이하 공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과 일본의 니콘, 캐논 등의 업체들이 메이저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이저급 업체들 중에서도 EUV 노광 장비를 생산하는 곳이 ASML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ASML의 독점적 지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데이터의 시대로 이행이 되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고성능의 반도체를 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의 선폭을 얼마나 미세화하느냐가 그 회사의 반도체 제조 경쟁력을 좌우하는 바로미터처럼 굳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업계 분위기에 따라서 회로 패턴을 좀 더 미세하게 그릴 수 있는 노광 장비를 반도체 제조업계가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ASML은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읽어냈습니다. EUV 장비는 개발만 완료된다면 확실히 미래 반도체 장비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어요.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개발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그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극단 파장인 EUV는 이물질을 통과하지 못하고 흡수되어 버리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즉 노광 장비에서 빛을 투과를 할 때 이 빛은 크게 두 단계를 거쳐서 웨이퍼에 조사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회로 패턴이 그려진 마스크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를 축소시켜주는 렌즈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 두 단계 말고도 노광 장비 안에 존재하는 먼지, 물, 각종 이물질들을 통과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통과를 해도 감광액이 뿌려진 웨이퍼 위에 회로 패턴을 비출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빛의 강도가 담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그 빛이 웨이퍼에 쫙 비춰줌을 통해서 회로 패턴이 웨이퍼 위에 새겨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EUV의 흡수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마스크와 렌즈를 통과하고 그리고 또한 물과 먼지 등을 통과하게 되면 충분한 세기의 광량을 얻어낼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ASML은 발상을 전환해버립니다.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반사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ASML은 노광 장비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버려요. 이후
여러 개의 반사 거울을 설치해서 포토마스크에 생겨진 회로 패턴을 반사시킴을 통해 웨이퍼 위에 구현하는 방법을 개발해 냈습니다. 이렇게 반사를 시키고 내부 기기를 진공화함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EUV 광원이 흡수되지 않고 온전히 웨이퍼의 패턴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광원이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왜곡이 생기는 회전율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로 패턴의 왜곡 현상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광원의 난반사로 인한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ASML은 독자적인 OPC2를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이 OPC2를 이용해서 왜곡을 예측하고요. 그리고 또한 인위적으로 마스크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그 예측된 왜곡에 맞게 말이죠. 이렇게 OPC2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포토마스크의 광원을 쫙 조사를 하면요. 난반사로 인한 왜곡을 예측한 형상의 빛이 딱 조사되면서 원래 구현하고자 했던 형상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얻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ASML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EUV 기술력을 갖추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ASML에게 다가온 기회는 무엇일까요? 첫째, 파운드리 초미세 공정 경쟁 심화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을 구현한 회사는 지구상에 단 두 회사뿐입니다. TSMC와 삼성. 이 두 회사는 파운드리 부문에서 다퉈지는 경쟁을 이어가는 중인데요. 이들의 경쟁 양상은 초미세 공정 싸움으로 희화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점유율이야 넘사벽으로 TSMC가 높아요. 점유율로는 삼성이 어떻게 비빌 데가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했어요. 이에 따라서 삼성은 초격차를 내세우면서 초미세 공정에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합니다. 바로 10나노 공정에서 EUV를 도입한 7나노 공정으로 점프를 뛴 거예요. 이를 통해 삼성은 EUV 없이 멀티 패터닝으로 7나노 입성에 성공한 TSMC를 공정면에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공정면에서 삼성에게 역전당해버린 TSMC는 공격적으로 EUV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요. 7나노 EUV를 시작으로 공격적으로 EUV 노광 장비를 확보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병적으로 확보해요. 삼성보다 먼저 5나노 공정에 성공한 TSMC는 ASML의 EUV 장비를 다량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TSMC의 경우 지금 약 35대의 EUV 장비를 운영 중이에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50대 이상을 확보함을 통해서 삼성보다 확실하게 EUV 장비 면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드맵대로 진행이 된다면 TSMC는 삼성보다 약 20대가량 더 EUV 장비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2020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날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네덜란드로 날아간 거죠. EUV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면 미세 공정의 경쟁력이 TSMC에 비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TSMC보다 EUV 노광 장비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규모의 경제 면에서 뒤처진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확보 또한 불투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기를 쓰고 EUV 장비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내년에는 인텔까지도 EUV 7나노 공정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독점 기업 ASML을 상대로 한 다수의 파운드리 업체 간의 장비 확보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ASML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반도체 초미세 공정의 수요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ASML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더 압도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 같아 보이지만
ASML의 약점도 무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점은 생산 수량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EUV 노광 장비에는 적어도 3,000여 개 이상의 미세 부품이 들어갑니다. ASML이 늘어나는 EUV 노광 장비의 수요에 맞춰서 제품 제조 역량을 늘리려고 한다고 해도 부품업체의 역량이 동시에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제조 수량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ASML이 가진 약점입니다. 자, 노광 장비의 핵심으로 불리는 렌즈, 칼자이츠에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노광 렌즈의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한 빛을 응축하고 그리고 반사시켜야 하는 만큼 그 정밀함이 매우 중요해요. 장인의 손에서 수동으로 하나하나 깎아내는 렌즈를 폭발적인 장비 수요에 맞춰서 대량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단적인 예로 렌즈를 들어드렸지만 이 외에도 수많은 정밀 부품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특성상 컨베이어 벨트화에서 자동 공정을 거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손으로 수동 조립을 하거든요. 로봇팔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에는 장비 내의 작업 공간이 워낙에 협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직은 로봇팔이 협소 공간 내에서 인간 손의 정교함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밀하고도 복잡한 반도체 장비의 조립은 모두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ASML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대의 EUV 노광 장비가 생산되는 데에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그 복잡도가 얼마나 높고 장비 조립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상상이 가시지 않습니까? 수동 조립의 비효율성과 여러 부품업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ASML이 생산 수량을 높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ASML의 딜레마가 오히려 ASML의 파워를 높여주는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L의 양산 능력 한계는 약점이자 장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ASML의 위기는 역시 아웃소싱의 한계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ASML은 상생 아웃소싱을 통해서 수천 개의 부품 공급사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비업체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아웃소싱사와 원청 간의 상생을 도모한다라고 하더라도 둘 간의 관계에서 쌓이는 불만이나 불안 요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웃소싱을 시행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위기이기도 한 거죠. 게다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하청업체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는 곧 ASML의 EUV 노광 장비에 대한 부품 공급의 차질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미중 무역전쟁 심화 또한 ASML에게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례로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경우에는 올해 ASML의 EUV 장비 도입을 시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나노 공정의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에 돌입한 만큼 7나노로 직행하겠다는 로드맵이었는데요. 그러나 미국이 SMIC를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SMIC로 장비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ASML의 입장에서 보면 SMIC라는 큰 손을 잃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중국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가장 큰 소비자입니다. 오죽했으면 석유 수입량보다 반도체 수입량이 더 많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화웨이에 국한된 경우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큰 손 중 하나인 화웨이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의 생산 계획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어야 장비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반도체 제조업체와 장비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지금의 국제 상황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줄에 서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상태로 아무 걱정 없이 반도체 물량을 생산하던 시기와는 확연히 달라진 기류를 맞이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는 노광 장비를 공급하는 ASML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반도체 장비 공급선과 제조선에 동일한 압박과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중이죠. 정리하겠습니다. ASML은 명실상부한 갑이 눈치를 보는 슈퍼을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독보적인 EUV 노광 장비 제조업체로서 인공지능과 데이터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성능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반도체의 미세 패턴을 구현해야 될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세계 유일의 EUV 노광 장비 업체인 ASML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술했듯이 EUV 노광 장비 독점 생산업체 ASML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TSMC와 삼성 간의 초미세 공정 경쟁을 통해 촉발된 EUV 노광 장비 확보 경쟁 때문입니다. 서로 앞다투어서 EUV 노광 장비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를 하는 바람에 ASML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중이죠. 게다가 내년에는 반도체 제조의 큰 선 중 하나인 인텔도 7나노 진입을 위해서 EUV 장비를 획득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층 더 치열한 장비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ASML의 영향력도 한층 더 강화가 되겠죠. 다만 반도체 장비 업체의 특성상 긴 시간을 할애해서 수동 조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장비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3천여 개가 넘는 미세 정밀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ASML이 생산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각 부품 업체들의 동반 캐파 상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약점도 안고 가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아웃소싱의 한계로 인해서 부품 공급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습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팬데믹 상황이 크게 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격화되는 미중 무역 전쟁이 반도체 산업의 향방을 자주 불안정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ASML로서는 업계의 상황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잠재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ASML은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 가진 EUV 독점 역량을 더욱 독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들과의 돈독한 관계를 굳게 하고 양질의 공급선을 다양화함을 통해서 아웃소싱의 약점과 한계를 최대한 상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 공장의 확대 및 타국에 공장을 세우는 등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EUV 장비 생산 캐파를 키우려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슈퍼을 ASML이 더욱 강력한 회사로 발돋움하길 기대하면서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